오늘 새벽 익산에서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지만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북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4차례나 발생하면서 전북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식 김제시장이 후배의 가축 보조 사료를 집중 구입해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식 시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죽음의 도로라고 불리던 88 고속도로가 31년 만에 확장 개통해 호남과 영남 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익산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지진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놀란 시민들은 잠을 설쳤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여러 차례 흔들리자 주민이 놀란 눈으로 천장을 바라봅니다. 도로를 촬영 중이던 CCTV도 심하게 흔들리고 진동을 감지한 차량에서는 비상 깜빡이가 켜집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익산시 북쪽 8km 지점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따다닥 해갖고 막 그런 난리가 없었어. 아이고 가고 난 심장 안 좋은데 심장이 안 멈춰갖고 그냥 숨을 못 쉬갖고 한짝 이게 멈출 때까지 조금 안 있었단 게. 익산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서울과 부산, 강원 등 전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규모 3.9는 실내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고 정지 중인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지진입니다. 경찰서와 소방서에는 모두 300여 건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막동인데요. 여기 갑자기 막 지진 나네. 사막동이요? 문만 떨어졌는데 네. 좀 강진이네. 아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도 약간 느꼈거든요. 아직 인명과 재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익산 모 군부대 내 도로가 갈라져 지진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번 지진은 옥천 단층대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옥천에서 군산 지역까지 연결되어 하나의 그 단층대가 있는데 이 단층대 한 지역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한 것이죠. 기상청은 옥천 단층대 내에서도 지진 발생이 드문 곳에서 지진이 시작된 만큼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북에선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모두 14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해상뿐만 아니라 내륙에서도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전라북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1년 5차례, 2012년에는 7차례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그 뒤 잠잠하다가 지난해 12월 완주에 지진 발생 뒤 1년 만에 다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모두 14차례입니다. 해상은 물론 내륙에서도 지진이 반복되면서 전라북도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큽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지진 운이라고 구름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진들 네티즌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안전지대는 아니구나. 지진이 일어나면 우선 탁자와 책상 아래로 들어가거나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바깥은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져 위험한 만큼 서둘러 뛰쳐나가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시고 갇혔을 때는 신속히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동이 멈춘 경우에는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시면. 무엇보다 각종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주택과 공공시설, 학교 등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확보율은 43%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주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내진 성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이 내년 4월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새정치연합 검증위원회는 익산시장 예비 후보자로 거론되는 후보자들의 징계 여부와 경선 불복 경력 등을 조사한 뒤 적격 판정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검증위에 응모하지 않으면 새정치연합 공천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익산시장 예비 후보자로 거론되는 대여섯 명이 모두 응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식 김제시장이 후배 가축 보조 사료를 집중 구입해 16억 원의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AI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제품을 썼을 뿐이라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김제시 용지면에서 AI가 발생해 닭 30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후 김제시는 가축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감사원은 이건식 김제시장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거를 도운 후배 업체의 제품을 집중 구입해 16억 원의 특혜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서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의계약이나 1억 원 미만의 분할 구매 방식으로 후배 업체의 보조 사료를 집중 구매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김제시에게 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이 현직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건식 시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AI로 300만 마리의 닭이 죽어 면역 증강제가 절실했는데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은 후배 업체 제품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에 뭐 치료제도 없고 우선 뭐 백신도 없고 AI가 그런 상태였거든. 그때 당시에 내 입장에서는 그런 국가기관이 참 믿을 만한 그런 기관에서 연구 분석된 그 제품을 쓰고 싶은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식 시장이 재심을 청구하기로 해 감사원과 이 시장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수질 개선 평가에서 익산시가 재정 집행률과 가축 분뇨 지도 점검 등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시군으로 뽑혔습니다. 반면 완주군은 가축 분뇨 지도 점검과 주민 참여 수질 개선 사업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88고속도로가 31년 만에 왕복 4차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 죽음의 도로라고 불렸던 오명에서 벗어나고 호남과 영남 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4년 왕복 2차로로 개통한 88고속도로입니다. 급커브 구간이 많고 중앙분리대가 없어 한 해 평균 12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해 죽음의 도로로 불렸습니다. 88고속도로 전 구간이 31년 만에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조 1,000억 원이 들어간 확장 공사가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확장 공사로 거리는 10km, 운행 시간은 30분이 줄어 광주에서 전북을 거쳐 대구까지 1시간 4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영호남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 개통을 계기로 이러한 지역의 자발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지역 화합에 커다란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오명 또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곡선 구간을 곱게 펴고 모든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친환경도로로 시공을 했습니다. 88고속도로는 확장 개통에 맞춰 이름을 광주 대구 고속도로로 바꿨습니다. 전북에서는 순창과 남원, 장수 등 3개 시군을 지나며 남원에서 순천 완주 고속도로와 만납니다. 또 전처럼 순창과 남원, 동남원, 지리산 등 4개의 나들목이 운영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확장 공사가 완료돼 50% 할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2배가 오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올 들어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줄었지만 행정처분은 크게 늘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무정차, 결행, 출발 시간, 미준수 같은 시내버스 불편 신고는 681건으로 지난해보다 60%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로 행정처분 건수는 212건으로 3.2배,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금액은 7,500만 원으로 8.5배 늘었습니다. 오늘은 팥죽을 먹으며 애군을 쫓고 안녕을 기원하는 동짓날인데요. 외로운 이웃들과 따뜻한 팥죽을 나눠 먹으며 훈훈한 정을 나누는 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둥글둥글 새알심을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할머니와 봉사자들은 마치 모녀 사이라도 된 듯 정다운 야외꽃을 피웁니다. 노인들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정에 흥이 난 듯 노랫가락을 뽑아봅니다. 기분 좋죠? 노래 하나 하실까? 네, 하나 해봅시다. 시작! 참을 수가 없도록. 봉사자들도 팥죽을 만들며 아련한 동짓날의 추억을 되새겨봅니다. 네, 어머니들은 자제분들하고 이게 새알 만들었던 이런 기억을 추억을 더듬으시고 저희는 또 친정엄마랑 같이 빚던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장작불 위에 걸린 솥단지에는 팥죽이 달콤한 냄새를 풍기며 맛있게 익어갑니다. 봉사들은 매운 연기가 고통스럽지만 노인들에게 맛있는 팥죽을 내놓기 위해 잠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네, 신혜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오늘 동짓 팥죽이에요. 네. 언니 기다렸던 팥죽이 노인들에게 배달됩니다. 함께 만들어서인지 노인들은 숟가락을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간도 꼭 맞고 선생님들이 오셔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100여 명의 봉사들이 동짓날을 맞아 전주 지역 복지 시설들을 찾아가 팥죽을 나누며 노인들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팥죽을 드시고 안 좋았던 일들을 다 쫓아버리고 2016년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동짓날 나누는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이 외로운 이웃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JTB 전주방송 12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전주비전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JTB 전주방송의 길 위의 여행자에 대해 여행을 계획하는 도민들에게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출연진들의 용어 선택과 구성 등에 더욱 신경 써 지역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신효균 JTB 전주방송 대표는 길 위의 여행자가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3,2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청은 글로벌 명품시장 4곳, 문화관광형 시장 19곳, 골목형 시장 70곳을 추가 지정해 육성하고 20곳의 전통시장에는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35곳의 전통시장에는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진안 무주와 고창 부안을 대상으로 평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은 이번 주에 진안과 무주의 지질 명소를 돌고 다음 달에 고창과 부안의 지질 명소를 다니며 이들 지역의 생태와 역사, 문화 환경을 조사합니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이 올해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시는 지난달까지 근대역사박물관과 철새 전망대 등을 찾은 관광객은 18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73%가 늘었고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형 덤프트럭과 화물차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김제시 청하면 청하교차로에서 40살 유모 씨의 24톤 덤프트럭과 62살 오모 씨의 1톤 화물차가 충돌해 오 씨 차에 타고 있던 55살 황모 씨와 60살 김모 씨가 숨지고 오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이 전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지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순창 13.1도, 전주는 10.2도까지 올랐습니다.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